안녕하세요. 가인학원 수학과 원장 가혜주입니다. 좀 아까 저를 되게 잘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좀 궁금하시잖아요. 이제 수학이 어려웠고 이제 올해도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어떻게 하길래 이제 90점대에 그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. 물론 만점도 2명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비결이라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사실은 이제 비결이 뭘까? 비결은 없어요. 비결이랄 건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, 저는 그 친구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한 그 과정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 정말 매 내신마다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한 거, 매 내신을 마치 정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, 이게 수능인 것처럼 정말 그 내신 대비로 실력을 쌓았던 거, 그것들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항상 진지하게 임하고 그것들이 실력을 쌓아서, 그리고 그 과정들이 수능으로 연결이 되고 그 아이들한테는 어쩌면 되게 응당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걔네들을 이제 수능장에 보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. 얘네들이 뭐 혹시나 못 보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실력이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뭐 가서 떨리더라도 뭐 한두 개 실수하더라도 1등급은 나오겠지, 뭐 대단한 게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,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요새 수능이 그래요. 요새 수능이 그렇고, 예전처럼 막 되게 킬러 문제, 불수능, 뭐 하나가 되게 어렵고 강사도 못 푸는 이런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럴 거고, 그런 수능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그 내신 대비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이제 입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. 자, 근데 이제 고등 내신이야 그렇잖아요. 이제 직접적인 수능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텐데, 대체 중학교 내신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약간의 의심 같은 거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. 중학교 내신은 수학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긴 해요.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따로국밥처럼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훨씬 중요하긴 하죠. 근데 제가 중등 내신이 갖는 의미 3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의미가 있고, 두 번째는 실력적인 의미로 한번 의미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스킬적인 의미로 한번 의미를 찾아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그 심리적인 의미. 자, 이 중학교 내신 점수의 의미는 그 수학적 자존감을 지켜주는 자존감 지킴이에요. 아마 첫째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선행하고 내신 보면 그냥 깨지는 거 아시죠? 내신 준비해야지 나와요, 실제로. 우리 뭐 선행할 때 뭐 디딤돌 풀리고 못 풀리고 하고 그냥 너 선행 잘했으니까 고등수학 3 하고 있으니까 너 잘 보겠지라고 해도 잘 보는 친구들 없잖아요. 그죠? 자, 사실은 내신 준비를 해서 내신이 잘 나와야지 그 선행을 하는 의미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. 동력은 거기서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당장 내 것도 못하는데 무슨 선행을 해. 그죠? 저는 첫 번째는 당연히 수학적인 자존감을 거기서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. 점수도 안 나오는데 무슨 뭐 미적분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고. 그죠?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, 너무나 당연하게 수학의 내공을 키우는 기회가 바로 이 내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우리 애들은 계속 선행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좁은 단원을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없고, 중학교 2학년, 3학년이 사실은 실력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, 저는 뇌가 열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똑똑해지는 되게 절호의 찬스인데 그 기회를 앗아가시면 안 돼요.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거든요. 근데 그거 내신 별거 아니니까 얘들아 선행이나 해. 사실 그때 선행 제대로도 안 돼요. 제대로도 안 되는데 실제로 애들이 똑똑해질 기회마저 뺏어간다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애들이 똑똑해질 기회도 찾고,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치밀해지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 내신 준비를 얼마나 침착하게 잘 했느냐가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자, 실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. 마지막 어떤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, 이제 고1에서 우리가 되게 빵 터트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1년 만에 이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되게 사실은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러면 중학교 때
사실 산전, 수전, 공중전 다 겪고 와야 돼요, 애들은. 무슨 소리냐면 뭐 마킹도 실수해보고 뭐 문제 풀다가 7번에서 막혀봐서 점수도 한번 정말 바닥을 한번 찍어봐야지. 아, 내신 잘 보려면 내가 막히면 바로 넘어가서 뒤에도 풀어보고 앞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구나 도 경험해봐야 되는 건데, 그 경험을 되게 후지게 해버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빵빵 터진다고요. 사실은 저는 되게 그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애들이 정말 땅아치고 후회도 해봐야지, 아, 그거를 진짜 그 경험, 그 감정, 그 기분 나쁜 감정으로 아,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 소중한 경험을 갖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, 그 경험치를 애들이 되게 정말 그지같이 지나간다면 나중에 가서는 뭔지도 모르고 점수로 정말 등수로 그렇게 맞이한다면 사실 중학교 내내 너무나 허송세월을 보는 게 돼버리니까,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다.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 모토도 그렇고 저는 내신을 정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아이들이 정말 그 순간에는 폭발적인 집중력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눈 반짝반짝 하거든요. 선행할 때랑 다르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런 내신을 준비하냐, 사실 중학교 2학년 거는 거의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준비를 시켜놨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, 실력은 당연히 쌓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력만이 시험 성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. 아시다시피 실력은 뭐 쌓아줘야 되는 거고,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. 뭐 서일중, 서운중, 원촌중, 되게 많이 세화일중 다 많잖아요. 주변 학교들이. 내신이 녹록치가 않아요. 그 스킬이 문제 푸는 스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스킬.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예비중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킹하는 것도 미리 한번 해봐야 되고, 그죠? 그리고 서술형도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식을 딱딱 일목요연하게 써보는 연습, 그런 연습도 되게 필요하거든요. 실제로 시험을 보는데 먼저 모의고사를 8번 본 친구랑 처음 보는 친구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? 천지 차이예요. 얘는 완전 노련한 애죠. 8번 본 친구는.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실전 스타트 수업입니다. 자, 실전 스타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브로셔 받아보셨을 거예요. 봉투 안에 있고요.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그 첫 번째 페이지 겨울방학 특강이라는 수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. 첫 번째 페이지 같이 보실게요. 자, 중2 실전 스타트 수업이고요.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중2 과정은 소화한 친구들만 듣는 수업이에요. 만약에 조금 늦어서 중2 수업을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친구들은 어울리지 않아요. 당연히 들어본 친구들이고 문제집도 뭐 응용 수업 문제집도 풀어본 친구들 당연히 들어야 되는 수업이에요. 제가 실제 지금 진단평가를 보고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거를 하시려고 해요. 중2를 이거를 원래 입학 테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때 중2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보니까 역산을 해보시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, 중2가. 근데 이거를 테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, 왜냐면 중2가 약간 어렵다고도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꼭 해야 되나도 고민이 되시나 봐요. 그래서 많이 그냥 진단평가 하실 때 같이 추가를 해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. 다 하셨어요. 여기를 너무 많이 까먹어 하셨어가지고. 제 목소리 너무 크죠? 조금만 할까? 워낙 목소리가 커요. 자, 근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냐면 다 들었던 친구들의 내신을 하기 위해서 합개념을 하는 거예요.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안 해요. 우리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한 문제를 물어볼 때 여러 개의 개념을 같이 물어봐요. 그 개념을 같이 융합해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융합하는 거를 하는 개념이에요. 개념 수업은 하되 기초적인 개념은 아니고요. 합개념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2-1과 2-2를 같이 병행하는데 무게중심은 1학기 과정에 쏠려 있어요. 그래서 두 분이 페어로 들어가시고 4시간짜리 수업이고 주 1일짜리로 진행이 돼서 7번 만에 정리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은 학기 중에 실전 심화 문제풀이 수업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. 선행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듣는 수업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.
보시면 얘만 서희 중2가 따로 찢어져 있어요. 서희 중1을 사랑해서 그건 아니고요. 서희 중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관식으로 전체 시험이 출제가 됐던 이런 학교예요.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. 그럴까봐도 믿고 이제 학교가 워낙에 까다롭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서희 중2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따로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. 그런데 우리 아이가 워낙 주관식에 좀 취약해서 굳이 이거를 듣고 싶어요. 방학 때 오케이, 가능합니다. 그래서 따로 이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. 요거는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라는 거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겨울방학 실전 스타트를 기준으로 3월, 4월, 5월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보시면 저희가 내신 대비 파이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. 이거는 선행하고 함께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. 그럼 정규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? 이제 정규반이라 하면 우리가 각자 이제 선행하고 있는 과정이 좀 다르잖아요. 자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-1 기본응용반과 고등수학 3 개념반, 고등수학 하 개념반, 정석반도 주어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학년들끼리 하는 수업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요것만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 정석이라던가 수원 같은 경우는 따로 문의를 주세요. 저한테. 자, 요것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. 자, 3-1 기본응용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포함해서 수업해 드릴 거예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옛날 중등이랑 새로운 고등을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쏙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얘는 제한 변역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얘가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퀄리티, 문제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요.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수업을 합니다. 이 반은. 그래서 3-1가 흔들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다시 듣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해요. 왜냐하면 진단평가를 봤더니 3-1가 안 돼서 고등수학 상하가 엉망진창인 친구들 너무 많아요. 그런데 사실은 제가 중3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. 통화를 하면서. 3-1을 다시 듣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. 근데 우리는 중2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가볍잖아요.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. 그러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고등수학 3 개념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등과정은 2회독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건 처음 듣는 친구들 위주로 들어가는 수업이에요. 자, 이 수업 목적은요, 겨울방학 때 고등수학 3 개념을 끝내는 반이고요. 이 고등수학 3 개념의 특징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는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. 부동식까지 하지 않아요. 도형의 방정식까지 해요. 자, 그래서 월수금 3시부터 6시 반, 고등과정은 3시간 30분 수업을 하고요. 겨울방학 때 일단 끝내고요. 다시 고등수학 하로 이제 넘어가는 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 듣고 다시 정석으로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가시면 되고, 요 브로셔 보시면 우리 애기가 만약에 고등수학 3 개념을 들었다면 3월과 5월에는 하 개념을 듣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1이라는 개정판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,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 때쯤엔 대수를 보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1년 커리 정도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고등수학 하 개념을 볼게요. 자, 고등수학 하 개념 월수금 동타임에 준비되어 있고요. 여기는 고등수학 하 개념인데 이것도 특징은 도형의 방정식부터. 도형의 방정식 되게 집착하고 있죠, 저. 왜냐하면 이게 거의 수학의 척추여서 그래요. 나중에 우리가 대수라는 지금 알고 계신 수원, 그 다음에 수투, 지금 알고 계신 과목이죠? 그거를 들을 때도 도형의 방정식, 직선의 방정식, 뭐든지 다 얘랑 관련이 있어요. 얘를 못하면 나중에 계속 발목에 잡혀서 그래요. 2번, 3번 듣는 거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행렬을 포함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. 왜? 들어갈 거니까. 빼고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. 당연히 배워야죠. 그죠? 자, 그래서 우리 유현수 선생님이 요 수업을 하실 건데 월수금에 이것도 겨울방학 때 한 번 1회독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. 자, 선생님들 너무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고,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진단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요. 이거 수업은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으시는데 진단 범위는 3-1, 2와 다항식부터 부등식까지 어차피 저희가
도형을 만들어주고 할 거니까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희는 진단평가를 어떻게 하느냐. 제가 진단평가에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, 자, 저도 사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되게 수학학원, 저희가 초등부가 없기 때문에 그 수학학원을 이제 보내고 싶은데, 제가 가르치니까 진짜 쌈만 되더라고요. 진짜 미칠 것 같아요. 화가 나더라고요. 친모 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. 친모 인증 한대요. 매번 인증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어디 보내보니까 시험이 막 얼토당토하게 어려워요. 물론 애가 못하는 건지 그냥 그런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. 그리고 막 비공개야. 알 수가 없어. 막 이렇게 막 습혀져 있어요. 근데 이게 그 네임밸류 때문인 건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도 하고, 이게 시험을 뭐 보는 게 실력을 점검하는 건지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건지 사실 우연히 맞은 건지 그날 사실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어요. 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. 그리고 점수가 안 나왔어. 그러면은 사실 어떤 원인인지도 모르게 그냥 낮은 반에 가거나, 또 그날 우연히 뭐 잘 봤어. 그럼 갑자기 높은 반에 가서 뭐 가랭이가 찢어져.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저는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좀 불만이었고, 과거에 저희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면서 사실 뭐 못했어. 그래서 막 받았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. 뭐 이러면 나중에 어머니께 드릴 말씀 되게 이상한 거예요. 못한다고 했는데. 그런 상황이 좀 종종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단평가에 정말 고민을 하면서 매번 수정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바꾼 게 뭐였냐면, 물론 저희는 내신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, 뭐든지 다 내신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냥 얼토당토하는 무슨 창의력 문제를 내진 않아요. 당연히 동네 기출, 베이스로 낼 거예요. 내고 있고, 현재.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개정한 게 이제 뭐였냐면, 오픈북 테스트로 다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문제를 푸느냐, 우연히 걔를 아느냐,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얘가 이거를 결국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지, 이거를 뭐 지금 딸딸 외워서 우연히 뭐 맞추느냐는 아니었거든요. 자, 그래서 저희 테스트는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공식을 줘요. 뭐 6개면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죠. 그리고 문제는 뭐 3개네요. 그죠? 그치만 6개 다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얘가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위의 공식 중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가? 결국 얘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요. 그래서 이 공식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풀어봐야겠죠? 그 공식을 외우면 되잖아요. 그죠? 결국 외우면 되는 거예요. 그 대신 얘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지가 궁금해요. 이거 외우게 하면 돼요, 제가. 그래서 요것들을 볼 거고요. 어떤 문제는 아주 유사한 문제에 가이드를 줄 거예요. 얘가 이거를 결국 이걸 읽고선 이거 이해할 수 있는가? 이거 이해하고 이 유사한 문제를 얘가 활용할 수 있는가? 만약에 이게 수업을 들어본 친구라면 분명히 풀 수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수업을 안 들어본 친구라면 당연히 못 풀겠죠. 근데 들어봤다고 왔는데 빵점의 친구도 있어요. 정말 있어요.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다시 들어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어머니들도 동의하시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그죠? 자,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떠냐면요, 생각보다 일부가 안 되어 있어요. 많은 친구들이. 자,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60점이니까 다시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아이의 텐션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40%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단원부터 다시 듣는 것 자체는, 저는 엄마지만 저는 싫거든요. 그 40%를 채워주고 또 진행을 하고 싶어요. 자,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80%가 안 돼 있어. 그럼 다시 들어야 돼요. 그쵸? 그 80%를 채워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자, 특정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제가 다 진단을 해서 전화를 드리고요. 아, 어머니 이 부분이 안 돼 있을까? 이 부분은 맞춤 수업을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어머니랑 상의를 해요. 그리고 담당 선생님과 매칭을 해드리고요. 담당 선생님이 몇 회 커리큘럼을 짜드리고 자료도 딱 준비하세요. 아, 예, 요거 필요하니까 요 수업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, 아니면 수업 중에 진행을 하시면서 수업 중에 계속 추가 수업을 넣어주셔서 쫓아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, 일단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아, 다음 과정 넘어가야 돼,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고민 되시잖아요. 그죠?
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진단평가를 보시고 저랑 같이 고민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. 어쨌든 제가 경험치가 훨씬 높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단평가를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. 자,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진단평가지를 그냥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헷갈리시니까 구글 이제 링크가 나갈 거예요. 그러면은 또 구글 링크가 또 신문물이어서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요것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끝낼게요. 자, 받아보시면 뭐 애기 이름도 쓰고 뭐 날짜도 쓰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예비 중2니까 요 정도의 이제 선택 박스를 받으실 거예요. 그러면 중복 선택 가능하세요. 2-1도 궁금하고 3-1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. 어머님들께서 중복 선택 가능하시고요. 근데 나는 3-1까지밖에 안 배웠어.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일단 기타를 누르세요. 기타를 누르시고 여기에 기타 범위 테스트에서 저는 2-1, 2-2, 3-1까지만 진단받고 싶어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제출을 해주세요. 그럼 제가 보고서 거기까지구나 라고 하고 시험지를 그렇게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. 그럼 시간도 약간 변동이 될 텐데 그럼 안내해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카운팅 해보고 진단해서 안내를 드릴게요. 그리고 저랑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.